안녕하십니까. 청구인 측 대리인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헌법 및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서론, 대통령의 권력과 그 위헌성,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및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 사유가 과연 중대한 것인가,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였는가, 차례차례 목차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입니다. 국가 권력은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는 전 권한성과 무제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반지를 닮은 권력입니다. 무제한적인 권력이기에 자의성과 폭력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무제한적인 권력자로부터 국민들이 주권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민주주의 헌법의 가장 큰 목적은 권력을 통제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것으로 권력을 통제하고 자유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원칙은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가 권력을 행사하며 그 대표가 임기를 마쳤을 때는 다시 선거를 통해서 그를 심판하는 그러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가 과연 스스로의 체제와 국민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장치일까요? 민주주의는 위태롭습니다. 그 장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는 수없이 많이 붕괴되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군부의 무력에 의한 쿠데타였으며 민주적 절차로 당선된 피청구인과 같은 권력자에 의해서도 민주주의는 붕괴되었습니다. 민주주의 권력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해체하는 이유는 자신만의 독점적인 절대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힘만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 원칙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법치주의란 최고 권력을 포함한 모든 권력들이 자신의 권력 행사에서 헌법과 법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며, 권력 분립 원칙이란 국가 권력을 여러 기관에게 나누고 그 기관들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이 보완되었기에 우리들의 자유 그리고 권력의 통제는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큰 목차, 대통령의 권력과 그 위험성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대통령에게 권력을 부여한 것은 국민들입니다. 직접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기에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대통령은 그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따라서 최고의 권력, 가장 큰 권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서 나누어진 여러 권력 중에서 가장 큰 권력입니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권력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국가 긴급권을 가지고 있고 헌법 개정안 제한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무총리, 각종 행정각부의 장차관 등 고위직 공무원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국군 통수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가장 큰 1인 권력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통제가 쉽지 않습니다. 위험한 권력입니다. 하지만 그 위험성 때문에 가장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큰 권력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통제하는 것은 권력을 나누어 갖고 있는 여러 국가기관들입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이들 다른 국가기관들이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대통령의 권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권력을 통제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입니다. 대통령은 오로지 자신에게 허용된 권한만을 행사해야 하고 헌법과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져 있는 권한 행사의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만약 그 권력을 헌법을 파괴하는 데 사용할 경우 과연 우리는 우리의 헌법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단을 갖고 있을까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권, 국군 통수권 등 민주주의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법적 힘, 물리적 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헌법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단을 많이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거의 유일한 수단이 탄핵 심판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탄핵 심판 제도는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가장 최고의 권력자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때 그 직위에서 파면된다고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구현하는 제도이며 여러 기관의 판단이 결합된 결정으로 내려질 때는 최고 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권력 분립 원칙에 따른 통제 제도입니다. 세 번째 항목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및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즉 파면 결정은 여러 가지 헌정 질서의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게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대통령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 기관입니다. 이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민주주의 원칙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파면되었을 경우에는 직무 수행의 단절 그리고 국정 공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 간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서 국민 통합의 문제가 발생하고 정치적 혼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중대한 또한 부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종전의 결정에서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 효과가 중대하기 때문에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역시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고, 구체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정당화되는 두 가지의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일 것. 두 번째가 대통령이 법 위배 행위를 통해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일 것이라는 두 가지 기준이었습니다. 자, 피청구인의 법 위반 사유가 과연 그와 같은 탄핵 기준에 따라 탄핵될 충분한 사유인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준입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사유가 중대한 것인가? 앞서 발표에서 여러 법 위반 행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가장 심각한 법 위반 행위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국회 침입 행위입니다. 헌법상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헌법의 명문 규정에 위반하는 권한 행사입니다. 계엄 선포는 가장 위험한 국가 긴급권입니다. 국가 비상사태라는 상황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 선포는 독재 정치이며 군정 통치의 선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 선포만으로도 파면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회 침탈 행위입니다. 피청구인은 군 병력으로 하여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침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 중인 국회에 군 병력을 보내서 물리력으로 회의를 방해하고 무산시키려 시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피청구인은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설립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전면적인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민주주의 선출 권력에 의한 민주주의 해체 시도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원칙 위반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야당과 국회를 종북 반국가 세력, 범죄 집단이라고 규정하며 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보내서 국회에 침입하도록 했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억압과 제거를 목적으로 한 행위, 이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원칙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피청구인은 스스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통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것입니다. 다음 기준으로서 피청구인은 과연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였는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 66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힘을 가진 권력인 대통령이 가장 효과적으로 헌법을 보호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기초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며 최고의 권력을 부여받은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와 같은 헌법 수호 책임을 부여받은 대통령이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행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까지 나아간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부여된 신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 대한 중대한 배신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임을 거역하는 것은 그 결과가 중대합니다. 대통령은 가장 큰 권력이기에 그의 헌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헌법의 방어수단이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피청구인은 요건과 절차에 전혀 맞지 않는 계엄 선포 행위를 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습니다. 그 밖에도 일련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들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헌법 수호의 책임을 명백하게 저버리고 위반한 행위일 뿐 아니라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배신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은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민주공화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헌정질서 파괴 행위였습니다. 피청구인의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은 계엄 주장은 헌법의 수호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주장으로서 자신을 선출한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피청구인은 반헌법적 주장과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취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저버리고 반헌법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비난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반헌법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같은 달 15일 체포 직후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피청구인의 위험성입니다. 피청구인이 만일 다시 직무에 복귀할 경우는 우리 민주공화국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피청구인은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서 군통수권을 오용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하는 국회에 그리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동원해서 침입하였습니다. 군통수권을 가지고 자신이 지휘하는 군을 권력의 도구, 헌정질서 파괴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당연한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청구인이 권력을 행사할 때 헌법상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로 인해서 비상계엄 선포권은 과거 안전 울타리에 있던 것이 그 울타리를
뛰쳐나와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피청구인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언제 다시 자신의 당연한 권한인 계엄 선포권을 행사할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사법기관들에 대한 공격과 파괴를 선동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도들의 법원 파괴 만행도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선동하는 발언에 영향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서 다른 국가기관, 다른 헌법기관을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피청구인의 반헌법적인 사고, 반헌법적인 주장, 그리고 반헌법적인 행위들은 국민 신임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피청구인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자신의 권력을 회복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의 위험한 독재 권력의 최후의 제한 장치가 해체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붕괴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장래 권력자에 대한 헌법 보호 필요 차원에서도 우리는 피청구인의 신뢰 배신 행위,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일 피청구인과 같은 극단적 위헌 행위를 관용한다면 미래 독재자들은 자신의 독재 행위를 응원받고 또한 조장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도 피청구인의 행위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며 국민의 신뢰에 대한 배신 행위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이며 국민이 자신에게 부여한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피청구인의 헌법 위반 행위는 단지 몇 개의 헌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권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행위였고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해체시키려고 한 행위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헌정수호, 국민의 자유와 안전 등 모든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파면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